지난 8월 4일 출시했던 신형 아이맥이 8월 27일부터 국내에서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로 구매했는데 딱 일주일 만인 9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메모리는 왜 국내에서 팔지 않는지, 그럼 어떤 걸 사다 꽂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7형 아이맥은 메모리,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도 한 10분 설명해야 하니까 이 영상에선 그냥 흔히 쓰는 표현인 메모리 또는 램, 이 두 가지를 섞어 쓰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메모리를 사다 꽂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더구나 2020년 아이맥은 SSD가 메인보드에 납땜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설마 메모리 너마저? 이런 걸 염려했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넉넉하게 꽂을 수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아이맥을 골라야 좋을지 소개했던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7형 아이맥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8GB만 골라야 합니다. 애플 제품 중에는 왜 이렇게 싸게 팔지 하는 것도 가끔 있는 반면 왜 이런 미친 가격을 책정했지 싶은 것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모리이기 때문입니다. 8GB에서 16GB로만 올려도 27만원이거든요. 이 돈이면 64GB를 사다 꽂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사야 하느냐? 그건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내 아이맥에 해당되는 걸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PC4-21333 규격의 소딘 메모리, 그 중에서 버퍼가 없고 페리티도 없고 260핀이면서 2666MHz로 작동하는 DDR4 SDRAM을 고르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네요. 여기서 페리티란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시스템을 즉시 중단하는 기능입니다.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아이맥 프로는 더 발전된 ECC 메모리라는 걸 꽂아 쓰는데 이건 사소한 오류를 알아서 수정합니다. 안정적이지만 단점도 있죠? 네, 정답. 비쌉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PC4-21333이란 놈은 국내 쇼핑몰에서 찾아봐도 파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배송으로 구매하는 분도 보긴 봤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몰라 쟤 뭐래? 이럴 수 있는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DDR4 SDRAM에서 DDR이란 더블 데이터 레이트를 줄임말입니다. 뭔가 데이터를 2배 어쩌고 한다 이런 이야기 같죠? DDR 메모리가 나오기 전에는 클럭 하나의 데이터를 8바이트씩 실어 날랐습니다. 메모리 같은 반도체들은 지금 화면에 띄운 이미지처럼 파형으로 작동하는데 예전에는 클럭이 상승할 때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강 클럭에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공을 던질 때 팔을 아래로 휘두를 때 한 번, 위로 치켜 오를 때 한 번 던질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공을 2배 많이 던질 수 있겠죠? 네, 쉽게 말해 DDR은 2배 빠릅니다. 애플이 이야기하는 PC4-21333이란 데이터 속도가 2666MHz인 메모리인데요. 1MHz당 8바이트씩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 2666에 8을 곱하면 21,328이 되죠. 그럼 21,333이란 숫자는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이건 실제 데이터 속도가 2666이 아닌 2666.666666 이렇게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하면 21,333.333333 이런 무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표기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수리 다 떼고 그냥 PC4-21300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의미는 1초에 21,300MB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PC4-21333과 PC4-21300은 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사러 가봅시다. PC 부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보다는 다나가 최고죠. PC 부품 가격을 비교하는 걸로 시작한 회사이다 보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노트북용 DDR4를 고르세요. 여기서 메모리 용량을 고르세요. 그런데
원하는 용량의 절반을 골라야 합니다. 듀얼 채널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 동일한 램 두 개를 쌍으로 꽂았을 때 데이터 전송량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2개를 사야 합니다. 요즘 추세로는 16GB는 조금 모자랄 거예요. 저는 32GB 추천할게요. 이렇게 많이 필요해?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145,000원이니까 값이 부담되어서 못 살 정도는 아니죠. 애플에서 사면 얼마라고요? 네, 81만원. 여러 브랜드가 나오는데 뭘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언제나 삼성전자를 고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D램 생산업체에서 램을 사다가 모듈화 시킨, 그러니까 사다가 납땜만 한 곳들인 거고, 삼성은 이 둘을 다 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거든요. 왠지 믿음직합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 회사 것들보다 비싸거나 하지도 않아요. 램 타이밍은 무시하세요. 오버클럭 하는 분들이 따지는 건데 아이맥은 오버클럭해서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맙소사, 2020년에도 현금 최저가가 더 싼 곳이 있네요. 이런 이중 가격 제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다나와는 이런 불법을 시스템 쪽으로 표기하도록 방치하고 있네요. 1, 2년 된 회사도 아니고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려면 현금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다만 현금 영수증조차 발급을 안 해주는 곳이 덜어 있는데 이건 신고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저 역시 물건 살 때 이런 일 자주 겪지만 전 신고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싫더라고요. 살다 보니 저도 인간들한테 대인 게 하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저마다 가치관이 있을 테니 알아서들 하는 걸로 마무리.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만약 32GB를 구성할 때 8GB 4개를 살 것인가, 16GB 2개를 살 것인가 고민되시죠? 제가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71,710원짜리 16GB 2개를 사면 143,420원, 34,640원짜리 8GB 4개를 사면 139,440원. 그렇게 의미 있는 가격 차이는 아니죠. 64GB를 구성할 때도 148,000원짜리 32GB 2개를 사면 281,600원이고 16GB는 하나에 71,710원씩이니까 286,840원이네요. 네, 이번에도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용량 큰 쪽으로 2개를 사세요. 그래야 메모리 슬롯을 2개 비워둘 수 있어서 나중에 추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뭐라고? 메모리 슬롯을 2개 비우라고? 아이맥 살 때 4GB 2개가 원래 꽂혀 있었잖아. 그거랑 같이 섞어 쓰면 안 돼? 16GB 2개를 추가로 사서 원래 있던 거 8GB도 그대로 쓰면 총 40GB가 되잖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요? 됩니다. 그렇게 써도 100%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동일 메모리를 쌍으로 꽂기만 한다면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죠. 저는 이번에 주문한 아이맥이 5대째인데 그렇게 써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반드시 8, 16, 32, 64, 128 이렇게 2배씩 올라가도록만 메모리를 구성합니다. 그럼 더 좋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기분만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데? 원래 아이맥에 있던 메모리와 제가 새로 산 메모리를 섞어 쓰게 되면 서로 제조소가 다르게 되잖아요. 전 이게 왠지 찜찜해서 싫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삼성전자 32GB짜리 PC42666V라고 되어 있는 놈으로 4개, 총 128GB입니다. 뒤에 V는 뭐냐고요? 설마 2666V는 아닐 거고 이건 램 타이밍을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건데 T, U, V, W 이렇게 4가지가 있고 T, U, V, W 순으로 빠릅니다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 수명 연장에 이롭습니다. 32GB 추천한다면 넌 왜 128GB나 산 거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아이맥에 총 32GB가 꽂혀 있는데 이걸로 나름 쾌적하게 잘 씁니다. 하지만 가끔 버그울 때가 있어요. 파이널 컷 프로로 유튜브 영상 편집하다 보면 영상에 넣을 이미지를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로 손봐야 할 때가 많은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속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64GB로 하려고 했죠. 이것도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나 딱 3가지 이유 때문에 128GB로 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솔직한 속마음이기도 한데
유튜브 영상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애플에서 128GB를 고르면 351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메모리만 351만원어치 꽂아봤다.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다른 이유는 서버나 엔터프라이즈급 컴퓨터가 아닌 개인용은 10세대 인텔 CPU가 나오기 전까지 64GB가 최대 용량이었습니다. 이번 2020년 iMac은 128GB나 되는 엄청난 메모리를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iMac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잘 알면서 느껴보고 싶었어요. 제 기분 이해하시죠? 세 번째 이유는 애플은 앞으로 인텔 CPU 대신 애플이 직접 개발한 애플 실리콘을 쓴다고 했죠. 그럼 지금처럼 메모리를 사다 꽂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냥 확 저질러 버렸습니다. 애플 메모리 가격이 어떻다고요? 네네, 아시죠? 그런데 메모리가 넉넉하면 뭐가 좋을까요? 얘가 하는 일이 뭔데요? 최신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나노세컨드 단위입니다. 나노세컨드가 뭐냐? 10억 분의 1초를 말하는데요. 상상도 안 되는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찾아놨던 자료라 최신 하드웨어와는 100% 매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PU의 동작 하나를 1초로 가정했을 때 각 저장 장치의 속도가 어느 정도이냐면 메모리가 4분, SSD 중에 고성능인 NVMe가 17시간, 그냥 일반 SSD는 1.5에서 4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1에서 9개월입니다. CPU 혼자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셈인 거죠. CPU가 SSD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면 CPU 입장에선 속 터져 죽어버리겠죠. 느린 놈은 9개월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에 메모리를 두는 것입니다. 4분 만에 갖다 주니까요. 4분도 빠르지만 CPU 입장에선 여전히 느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CPU 안에는 L1, L2, L3 캐시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메모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L1 캐시를 예로 들면 CPU의 요구사항을 2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처럼 혼자 딴 세상을 살아가는 CPU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별별 방법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내가 마음대로 용량을 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빠른 게 뭐다? 네, 그게 바로 램이라 부르는 메모리인 거죠. 그리고 가끔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메모리 값이 미쳐 날뛸 때가 있는데요. 다시 단화화를 들어가 볼게요. 보시다시피 요즘 램값은 꽤 안정적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최저가다 라고는 장담하지 못해도 지금 사면 호구짓이다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전 128GB를 질렀습니다. 나름 설득력 있죠? 지금까지 애플이 말하는 메모리는 왜 국내에서 팔지 않는지, 그럼 어떤 메모리를 사다 꽂아야 하는지, 원래 있던 메모리와 새로 산 것을 섞어 써도 되는지, 그리고 설치 방법까지 아낌없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컴퓨터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은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니까 분명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기본형과 최고급형을 각각 한 대씩 구매했습니다. 아, 제 것은 아니고요. 피커즈 네이버 카페 회원 걸 저희 집에서 개봉한 것인데 메모리 설치를 할 줄 모른다 해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초기 설정해 드리는 조건으로 며칠 빌려쓰기로 했으니까 기본형과 최고급형 성능 차이는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것도 9월 중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고급형에 CPU와 그래픽을 최고 옵션으로 업그레이드한 478만원짜리이고 만약 미친척 애플에서 메모리까지 주문한다면 829만 4천원에 달하는 최강 iMac의 성능도 보여드릴게요. 구독하고 딱 기다리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